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철하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제는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도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회 사무처 소관 자치법규 4건 그리고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회 사무처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 보고를 받은 후에 그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서 일괄 개수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는 분이 계시면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운영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기준 의정 담당관입니다. 서상종 홍보 담당관입니다. 박재홍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당초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과 행정운영 경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95억 6천만 원보다 1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의회 운영 내실화 1억 9,100만 원은 의회 수첩, 의원 현황표 제작 등 사무관리비 4,500만 원과 의원 연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참여 확대 5,400만 원은 지방의정 유공 시민 표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찾아가는 시민 소통대의 개최 행사 운영비입니다. 157페이지 의회 자산 및 시설 관리 1억 8,200만 원은 본 회의장과 의원 연구실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의회 재부재 시스템 교체 3,500만 원,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인사 관리 및 운영 2,900만 원은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 수당 및 각종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 관리비이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3,600만 원은 내년부터 의회 직원 교육 훈련비 및 여비를 자체 부담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 6,900만 원은
휴직자 대체 인건비와 제2차 정례외 속기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00만 원, 회의록 제작과 의안 관련 보고서 제작, 본회의 수어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는 각종 언론 매체에 대한 의회 홍보비와 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제작 등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의정정보화 운영 4억 7천만 원은 시민에게 의정정보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위해 일반 운영비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의록 홈페이지 이전과 의원연구실 전산장비 교체 등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의원 입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집, 입법정보지 발간, 입법 법률고문 수당 및 의정자문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600만 원과 의원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의원 발의 조례 재정 개정 관련 토론회 등 행사 운영비 5,500만 원이며 조례 입법 평가 연구 용역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이정활동 정책 지원입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직무 수행에 따른 일반 운영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행사 운영비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으로 위원회 보고자료 인쇄,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5,800만 원과 국내 예비, 상임위원회 보좌활동 업무 추진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국내외 이정 교류 활동입니다. 국외 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200만 원과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교체 600만 원, 의원님 공무 국외 연수 시 수행 공무원 국외 예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및 입법 활동 추진으로 의원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정액된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이정활동비 3억 9,600만 원, 월정수당 8억 9,500만 원, 국내외 예비 1억 3,400만 원, 이정운영 공통경비 2억 600만 원, 이외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정책개발비,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등 5억 600만 원입니다. 163페이지 이외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6억 8천만 원은 이해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직무 수행 경비, 일반 운영비, 예비, 업무 추진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이외 사무처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06억 3,6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하는 사항으로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이사비용 800만 원,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 1,400만 원이며 이정 중계방송 위탁 운영과 이정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는 계약에 의한 낙찰 잔액 반납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예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내외 출장 미집행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과 이외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일반 회계 당초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의회 사무처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8%인 13억 1,495만 원이 증가한 108억 7,505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점검 내역으로 먼저 의정 운영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8,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본 회의장 시설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이 2022년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3억 3,700만 원을 감액하고, 의정 운영 강화 분야에 편성했던 의정 중계방송 위탁 운영과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 1억 2,600만 원을 홍보 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의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로 이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의회 재부재 시스템 교체 3,500만 원과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 9,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5,569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 중계방송 위탁 운영과 방송 시스템 유지 보수 1억 3,800만 원 및 의원 연구실 전산 장비 교체 예산 4,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TV 및 라디오 홍보 방송 예산은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9,953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는데, 조례 입법 평가 연구 용역 8,500만 원과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3,15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의원 연구단체 간담회 및 토론회 1,35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 분야는 월정수당 1,241만 원과 의정 운영 공통경비 1,281만 원 등 총 2,416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의회 사무처 인력 정원 등 인건비 증가에 따라 총 13억 710만 원을 정액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은 민선 8기의 재정 건전성 확보 기조에 따라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신규 편성하였으나, 비정책 사업인 인력 운영비의 전년 대비 증감액이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의 예산 반영이 저조하여 아쉬운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정감 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 4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9%인 9,553만 원이 감소한 105억 4,054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간 내외 출장 자제로 출장 예비 예산 6,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완료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실비 지원 예산 128만 원과 5월에 완료된 본회의장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신규 및 전액 삭감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그 진행 방법에 따라서 먼저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직여 의원님. 일단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지금 검토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저희들이 인력 운영비의 정액이 있고 정책 개발에 예산 반영이 좀 저조하다는 면이 있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정책 지원관 6명이 더 보강이 되고 고위된 임금비인데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정책 쪽의 예산은 그대로 있고 요 예산이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요거를 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정책 개발 지원 인력에 대한 임금비니까 지금 정책 개발하고 인력 운정비는 조금 연동을 해서 좀 해석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 우리 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연구단체 이 부분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감액 편성이 좀 됐다라는 것 같은데 산출 내역하고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저희 연구단체 비용은 감액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의원 정책개발비 부분은 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 1인분당 500만 원으로 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제 그 한 7개 정도가 연구단체에서 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나머지 2군데는 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한 연구단체별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정해 가려고 하면은 저희가 어쨌든 집중과 좀 이렇게 분산이 좀 필요한 것이 있고 이걸 정해 가려면 결국에는 이 지자체 예산 편성 이 운영 기준이 행안부에서 만드는 이 진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정해 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시도 운영위원 협의회 그쪽에 이제 조금 요거를 정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500만 원에서 뭐 예를 들면 700만 원 정도로 해도 저희가 한 4천만 원 이상 이제 1년에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건의를 좀 드리고 해서 거꾸로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내년 7월 달에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어떤 편성 기준 잡을 때 그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행안부에 저희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울산의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청 그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운영위원장 협의회 통해서 먼저 이제 건의를 해서 원안이 통과되고 하면 또 의장 협의회에서 그렇게 또 안건이 또 채택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도 살펴서 반영을 해라라고 하면 그게 바뀌거든요. 이것만 바뀌면 됩니다. 이것만 바뀌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할 때 저희가 그 행안부에 7월 달에 나옵니다. 이때 그 편성 기준을 보고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국 시도 공통 현안이거든요. 이런 게 네. 뭐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 각종 수당도 그렇고 대부분 공통적이고 청사 기준도 현실로 안 맞는데 이걸 그 우리 시도라든가 일부 시도에서 이야기했고는 씨알도 안 먹히고요. 그걸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식 건의를 해도 중앙에서는 그것을 뭐 의무적으로 수행해라 하는 이런 뭐 법률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는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좀 그걸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공통 안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든지 재단 반영을 못하면 성의 있게 좀 답변을 하든지 그런 어떤 약간의 의무조항 내지는 그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무시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무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저희들이 활동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 가는데요. 어쨌든 저희들 아직까지 저도 와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뭐
계시는 처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우리 다들 몇 회 계속 계시면서 보면서 아마 느꼈었던 부분들이고 해서 또 답변도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도 이렇게 중앙에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까? 그 독자적인 라인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지도 운영위원장 협의회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면 이제 그 전국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다시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공동 안건을 제안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문서로서 공식 채널은 다 있는데 그것을 뭐 상당히 그 좀 의무감 뭐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 근거가 없거든요. 규정이란 게 명확한 게.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같은 거 개정해서 뭐 100% 구성을 못 시키더라도 상당 부분 성의 있는 답변을 하고 반영하도록 그런 쪽으로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연구 활동비가 이렇게 좀 현실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절실한 것 같고요. 절실한 만큼 방금 우리 차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좀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돼야 되지 뭐 전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또 좀 강력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게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전 차량이 이렇게 지금 이제 교체에 대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의전 차량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향후에 지금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던 의정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 주신 차량이 지금 의장님 의전 차량입니다. 그 내구 연한이 7년인데 그 7년 한 8개월 정도 지났고 내구 연한은 뭐 막 지났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 뭐 시도 의장 협의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준 법정 키로가 12만 키로인데 지금 한 24만 한 23, 2배 이상 뛰고 있어서 지금 사실상 의장님 뭐 전대부터 자주 고장나서 수리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차량은 아마 집행부에서 이제 일괄 관리를 해서 그 의전용 차량으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은 예, 그거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차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 그 부분이 이제 내용이 없길래 예, 이 향후 이제 뭐 집행부로 반납을 하는 것인지 예, 반납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건. 예.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정훈 의원님. 네, 김종원 의원입니다. 예, 저는 그 찾아가는 소통데이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아마 행사 운영비로 이렇게 시민 소통데이 운영 예산으로 한 2천만 원씩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의 그 이유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사실상 시민 소통데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별로 그 전체 의원들이 현장 나가는 거를 총망라해서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요 뭐 특별히 재래시장 이런 쪽으로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던 참인데,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실상 저 지방선거도 있고 8대 원구성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의원님 전체 원전 방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고, 설 연휴 때마다 그 취약시설에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또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 초청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들었고 이런 쪽으로 올해는 추진이 되었고요. 좀 아쉽지만은 내년에는 뭐 전통시장을 구군별로 순회하면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그 버스킹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소규모 공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그 현장에서 또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또 우리 시정 현안을 홍보하거나 설명하고 또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현실적으로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회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찾아주시고 저희도 아마 의원들도 좀 관련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서 정말 좀 진정성 있는 이런 소통 대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준 자료의 12페이지 보면 공무국의 출장 수행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외 업무 여비 중 자매 결연 도시 공무국의 출장 수행 여비로 1,2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자매 결연 현황이 있는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에서 좀 정립이 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자매 결연 도시입니다. 자매 결연 도시하고 자매 결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와 의회를 결연하는 것은 법적 뒷받침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매 결연돼 있는 도시에 저희 의회가 방문해서 이제 자매 결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시의 현황을 보면은 자매 도시는 한 11군데, 우호 협력 도시는 한 10군데 이렇게 추진되어 있고 이때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되면 우리 수행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시의회 차원에서는 이제 자매 결연 도시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예, 없고 뭐 법적 근거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 예산 자체가 그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그 시의회 차원에서도 울산시도 이제 자매 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그 계획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챙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37페이지 보면 의회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해에 10편이고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이게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 동영상인데요. 뭐 내년도에는 그 조례 제정 관계하고 간담회 관련 이 영상을 2편 정도로 지금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으로서 이제 의회가 하는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재밌게 조례 제작 절차라든지 예. 간담회 하는 장면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영상 촬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8대 의회 홍보 영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 좀 형식적인 어떤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보다는 좀 트렌드에 맞게 재밌게 좀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서 뭐 위원회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사실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게 집행부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시민의 삶이 그런 뭐 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2022년도든 올해든 내년이든 그런 것들을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재밌게 만들어 나가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의원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런 게 시의회에서 하는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뭐 민원을 받았을 때 집행부한테 의해서 뭔가 이렇게 시민의 삶이 바뀌는 어떤 그걸 좀 재밌게 코믹하게 뭐 해서 조금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그 애니메이션 2편하고 그 8대 의원 그 5편, 예. 홍보는 1편, 홍보대사 2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말고 좀 네네.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이상 뭐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할 분 계시면 예, 방인섭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사무처 설명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정 유공시민 표창패 및 상패 제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액도 약 한 3,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패가 통상적인 패인가요? 예, 우리 통상적이 아니고 그 조금 엑셀런트하게 조금 규모 있는 그런. 예, 그게 뭐 표창패, 표창장, 상패, 상장 이렇게 되는데 요즘 이 패 자체가 좀 환경적으로 이 뭐 환경을 조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패도 좀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 제작을 할 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좀 제작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좀 가치 있게 계속 보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이제 폐가 집에 쌓이면 이제 쓰레기가 되고 또 처치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의회 의전용 차량 구입도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지금 전기차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 차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되는데 이 또한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 이제 그렇다 보니 패도 그렇게 조금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컴퓨터 우리 지금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컴퓨터 교체는 이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불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게 되는데 네.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이 폐기 처분을 할 때도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폐기를 처분하는데 지금 뭐 타 시도에는 이 컴퓨터를 정비를 해서 필요한 곳에 이런데 또 무료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뭐 쓰지 못하는 컴퓨터는 어쩔 수 없지만 안에 있는 정보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뭐 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또 정비를 해서 지급을 해주면 이 또한 또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라고 지금 우리 그 의회 제보제 시스템 교체 비용이 이제 3,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지금 사실상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008년에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무실이 저희들이 변화가 되고 하는 쪽에는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입법정책 담당하시고 신설이라서 이사가고 해서 거기는 아직도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업체가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예, 한 제실등 한 40개소에서 그 좀 스마트한 걸로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뭐 1층하고 뭐 연동도 되고
또 자동으로 좀 인식한다는 그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완전 자동인 것인지 아니면 또 수동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거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뭐 손으로 터치하고 컴퓨터에서 조정해서 꺼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좀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실 등도 뭐 사실 뭐 와서 누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이렇게 누르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또 이제 해야 될 분도 계시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실 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입법 평가 연구 영역이 감액이 돼서 이제 감액이 됐나요? 이 8,500만 줄어서 8,500만 신규 편성 됐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2001년도에 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대상 조례도 많고 해서 이제 그쪽 이 법제연구원 쪽에서 이제 그 정도 금액은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저희가 이제 기간도 약간 저희가 7대 때 이번에 2023년도 할 때는 7대 때까지로 자르다 보니까 1년 반 정도고 대상 조례도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이 정도 금액 선에서 조금 할 수 있겠다. 라고 봐서 좀 이 정도는 협의가 좀 될 것 같아서 요 금액으로 좀 해서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했던 비용보다 이렇게 조례수도 적고 하니까 조금 작게 편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시정하거나 뭐 개정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조례는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조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설명자로 35페이지에 보면 의회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운영이 지금 2,200만 원 이게 아마 그전하고 동일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원래와 또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비용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조금 작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 조금 다른 데서 이제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 싶은데 요즘 그 타 지자체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소식지나 이런 부분은 이 지면상은 잘 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SNS나 어떤 이런 매체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바꾸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데 기존에 이제 어떤 지면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또 뭐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 조금 전용이 가능한 건지 또 예비비라도 뭐 투입해서 뭐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예산이 조금 뭐 이래 모자란다면 내년 추경 때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적은 비용에 아주 멋진 결과물을 내면 좋은데 사실은 어느 정도 어떤 예산에 비례해서 이 결과물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 방식을 조금 고수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좀 홍보 효과를 더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직영 위원님. 이 신문 스크랩 요 부분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문 스크랩을 제가 이거 항상 늘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 상임위에다 요구를 해서 이렇게 제가 받고는 하는데 이게 스크랩을 했으면 담당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토스를 해줄 수가 없는가 하고 여쭤보고 싶네요. 신문 스크랩을 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스크랩이 혹시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뭐 잘라가 어디 뭐 보관하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스크랩을 해서 저걸
카드 유스 같이 그렇게 이제 한 개씩 이렇게 딱 떠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상임위에 만약에 스크랩이 있다, 제가 할 게 있다 이러면 상임위에 요구를 해가지고 카톡이나 메일로 이렇게 받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요구하지 않아도 만약에 이제 어차피 하는 거니까 누구 건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의원님의 대상 의원님한테 좀 바로 이렇게 보내줄 수 없는가 시스템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시의회의 어떤 뭐 중요한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 것들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토스가 바로 될 수가 없는가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실은 그게 스크랩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망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그 컴퓨터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출력을 해가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 드리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달라 이런 뜻 같은데요. 홈페이지라든지 그죠? 아니. 파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임위별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해 예. 드릴게요. 저도 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돈 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원들하고 좀 공유를 해서 자료가 이제 카톡으로 바로바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내 혼자 먼저가 될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거를 좀 바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도록 현안 사항에 좀 이슈되는 부분들은 의원님한테 다 이렇게 파일을 넘기는 걸로 이렇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상임위에 제가 또 부탁을 하고 해서 뭐 또 한참 시간 동안 또 못 받고 이러면 또 그냥 또 못 받고 넘어갈 때도 있고 제가 지금 잠깐 있는 동안에 계속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앞에 때도 보면은 간담회를 우리 이제 보통 의원님들이 앞에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우리 회기가 없는 때에 8월 달을 이용한다든지 이럴 때에 그때는 이래 보면 좀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됐었는데 그 뒤에 개최되는 간담회나 진행됐을 때는 이까지 오셔가지고 간담회 하고 가시는데 그냥 뒷모습 보면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좀 아쉽다. 그분들한테도 뭐 특별한 어떤 해답을 드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또 빈손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게 좀 없을까 하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제도적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안을 좀 생각을 해서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회 할 때 사전 간담회 때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꼭 뭐 좋은 걸 아니면 뭐 식사 굳이 이런 거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한 개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다라든지 어떤 기념이 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셔가지고 작은 비용으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것도 되는 거고 또 울산을 홍보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게 사실 그 의회를 방문한 뭐 간담회를 하든지 민원인한테 기념품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제 그 기념품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그 뭐 선관위나 공직선거법상 보면 상당히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의회를 찾아온 민원인들한테 무슨 뭐 기념품 좀 준다고 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선관위 같은데 유권 해석해 보면 어떤 뭐 단체로 학교에서 공무나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오면 줄 수 있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지역구에 이런 안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제는 아마 그런 규정을 좀 완화시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재하는 그런 간담회나 그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같은데 질의를 다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엄격히 규정돼 해석하는 거죠. 선관위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더 한 번 더 면밀히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뭐 의회 거 아니라도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공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방인석 위원님.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추가로 아까 표창폐하고 상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이제 조금 전환하는 방법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요즘 이제 그릇에 그걸 이제 입혀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릇도 거치대를 설치하면 거치도 할 수 있고 이게 다를 때는 이제 음식을 이제 그게 이제 연거치를 이제 못하겠다 하면 음식을 놓는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단가도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한 2분의 1 이상 줄어듭니다. 효과는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근데 일단 좀 생각이나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옛날에 그 진짜 뭐 품위 있게 삐까번쩍한 패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 해보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좀 초라해 보인다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 환경적인 부분은 워낙 강조를 하고 이 저희들 회의할 때도 이 그 생수나 이렇게 일회용품이 올려가 있으면 이것도 지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탄소 중립을 가려면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좀 실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년) 제3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개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1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혜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어길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혜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도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제안이므로 제안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의 내용과 중첩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2, 제9조부터 제9조의 5까지 관련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안 7조 3, 준용조례를 울산광역시의회 기본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0조 2, 의원 영리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위원회 제안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진설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8조의 2 모범 공무원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공적 심사를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보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 또한 위원회 제안으로 제안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제8조의 2에 따른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 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의 대상 및 추천권자, 안 제3조 모범 공무원 선발, 안 제4조 모범 공무원 수당 지급 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모범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어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예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위원회 제안으로 본위원장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어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어정활동비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울산광역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안 제4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안 제5조 의원예비 지급기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4일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운영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 심의자료 8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 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 소속 5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해 지난 11월 4일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이번 감사의 출석 정원 공무원은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4명이며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의정활동 지원 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총 11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향상 도모,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 상임위별 소관 업무 편중 문제 해소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수정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께서 올 연말로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퇴임 전에 마지막 운영위 회의 참석이신데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참 빠릅니다. 너무
뭐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금방 지나간 것 같네요. 아직 물론 이제 마지막 본회의까지는 제가 아마 16일까지 놉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인상에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게 이제 첫 부임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데 일단은 뭐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별 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 걸 뭐 크게 보람 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너무 좋은 인연이었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 공무원을 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뭐 직급은 5호로 들어왔지만은 생각보다 뭐 이게 무슨 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권력이나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좀 보람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내가 오해 안 하게끔. 그래서 뭘 해야 보람이 있을 것인가. 좀 거기다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조직 내부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불합리한 것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뭐 같이 주위에 계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쓴소리를 할 때도 있었고, 그래 보니까 불이익도 좀 당했고, 뭐 따르는 진심으로 아무런 인사 혜택을 못 줘도 저하고 또 마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적대 세력도 있고요. 참 아쉬운 게 뭐 성과랍시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달성한 것도 있지만은 참 두 가지가 딱 남는데 하나는 그 인사와 성과 따로 놀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관실에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따로 놀고 있습니다. 행식적으로. 사실 옛날에 그 다른 시도에서는 성과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인사를 매치를 시켜가지고 한동안 했습니다. 몇 년간. 하다가 정관 바뀌고 하니까 다시 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허지부지 된 면도 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그리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성과 따로 인사 따로 성과 평가위원회 있어도 행식적으로 마지막에 그냥 뭐 부서 3개 부서 뽑아가지고 최우수 우수 상 하나 주는 거지 개인에 따른 성과를 인사로 연결 안 시키니까 주무과 주무계 뭐 청탁 뭐 표모는데 도움 되는 사람 뭐 이러다 보니까 줄 서려고 하고 자기 업무를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내 업무 성과에 따라서 내가 승진하겠다.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참 팽팽한데 누구나 그에 대해서 공감하고 불만은 제기합니다. 뭐 주무과 주무계 위주로 하면 되냐 뭐 이런 말은 하면서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기획관실 있을 때 개선해 보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결국 못했고 오래전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상수도 본부장 할 때 이 물 문제 안각화를 살리면서 물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또 건의를 하고 해도 결국 또 자제를 돼버리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는 뭐 전임 시장 했던 걸 다른 방향으로 하니까 뭐 제가 전에 좀 주장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용역도 종합 용역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주장을 했거든요. 좀 아쉬운 게 이제 그 예산 가지고는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10억 가지고는. 종합 용역을 하려면 사연댐의 기능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되는데 진짜 제 기능을 하는가?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사연댐의 제 기능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담수량도 실제 그만큼 안 되고 맑은 물도 그렇게 막지 않고 그러면 진짜 사연댐이 제 기능을 하는지 그거 한번 평가해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 당시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담수량이 연평균 유해 처수량이 한 20% 날 수밖에 안 됐습니다. 담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뭡니까 그 여름철에 뭐 장마철에 물이 잔뜩 넘치고 하니까 항상 물이 그런 줄 알았는데 천만에 평소 때는 거의 바닥에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뻘이 한 2, 3m, 3, 4m 묻혀있고 제2, 제3의 양각방이 있다면 그거 한 번 또 토사제하고 발굴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좀 평가를 근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위주로만 돼 있는데 이 수요 관리 측면에 한 번도 용역한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중수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뭐 요금 개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 해야 제대로 된 종합 용역인데
수요 부분을 한 번에도 검증하거나 용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정액이 되니까 그 예산 정액이 되더라도 한 번쯤은 그걸 뭐 한 20억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걸 용역을 지원 예산 가지고 잘하면 중요한 거는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아마 그게 한번 종합 용역을 지금 이제 시에서 발주를 한다 하는데 한번 하고 나면 향후에는 그런 걸 다시 시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번 할 때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참 아쉽죠. 이게 예를 들면 물 부족한 거는 대곡댐에서 다이렉트로 천상정수장으로 연결만 하더라도 물을 많은 양을 절약할 수 있고 오염된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유화거리 4km로 흘러오면서 사인댐에서 받아서 하거든요. 그걸.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건데 그게 참 아쉽죠. 그게. 예.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체 수정 방안도 있는데 그런 건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고 차후에 뭐 사석에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아쉬움은 후배들이 뭐 잘 이렇게 해주길 뭐 당부를 기대를 하면서 조용히 이 자리를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신 우리 그 이선봉 사무처장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직 후에도 공직이라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건강만 생각하시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